안녕하세요. 세계 이모저모의 보라입니다. 유럽연합 EU의 의회 선거가 곧 다가오는 6월 6일에 있습니다. 마지막 선거인 2019년에 환경보호에 앞장선 녹색당이 크게 이김으로 해서 2019년엔 굉장히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와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 대거 생겼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수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선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보호 정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은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27개국의 유럽인들은 5년마다 720개의 EU 의회 의석에 대해 투표를 하는데요. 큰 나라인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의 의석을 가져가고 다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 유럽 전체의 재정 룰이나 환경보호 정책 등을 정합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후변화는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이긴 하나 이번 선거에서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양상이 나온다는데요. 일단 2019년 당시 선거만 해도 환경 및 기후보호와 후세대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컸었고, 그로 인해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2019년 선거는 코로나 대유행 전이었죠. 그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고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전쟁 등을 겪은 5년 동안 개개인의 삶이 정말 더 팍팍해졌습니다. 2019년 당시와 비교를 하면 지금의 유럽 유권자들은 사회 안정, 물가 안정,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환경 보호 정책이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본인들의 경제 상황과 생활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들은 이 관심사와 불안함을 적극 활용하여 정치 캠페인에 사용 중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농민들은 트럭과 트랙터들을 동원하여 기후보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농업의 특성상 탄소 배출 규제는 경제적인 손실과 비효율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민들의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농산물 가격의 상승, 또 전쟁 등의 이유로 더 상승한 물가,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더 비싼 천연가스 비용 등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를 걱정하기엔 당장의 본인들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절반 정도의 유럽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으며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 유럽의 여름 날씨가 폭염이 발생을 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듯 기상이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쉽게 말하면 유럽 인구의 전체적인 입장은 우리가 새 환경보호 정책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것인데 이것은 보수당의 입장인 환경보호 정책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성과 일치하고 보수당에서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벨기에에서 녹색당이나 진보당이 정하는 대로 손해보면서 살 거냐? 이런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스에서 전문가들은 보수당이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기존에 있던 기후보호 정책들은 대부분 최소 유보 또는 취소가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미래에 주기 위해 추진되어 오던 방향성은 퇴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는 탄소 배출량 조절에 실패한 단계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기후보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도 대선이 올해 치러지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Drill Baby Drill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보호 협약에 대해 완전 반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어제 트럼프의 첫 공판에서 34가지의 법률 위반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고 최대 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판사의 판결이 예정보다 빨리 나왔고 취재진 소집도 갑작스레 되어서 CNN 같은 경우에는 판결 도중에 늦게 출입을 하는 등 예상 밖의 빠른 판결에 모두가 놀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증언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제출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이메일, 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로만 판결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대선이 불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유진 뎁스라는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예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 선거를 이미 치룬 전례가 있고 미국 헌법에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선 가능 여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는 최종 선고를 받기 위해 7월 11일에 다시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공표 컨벤션을 며칠 앞두고 벌어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판결로 인하여 트럼프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바이든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화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 판결로 인해서 바꿀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도 경제 상황이 그저 환경 보호만 앞세우기에는 선거를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으므로 아무래도 기후 보호 정책의 어느 정도 수준의 퇴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의 EU의 유럽연합 선거 그리고 미국 대선, 이 두 가지 선거가 우리 후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선거이지만 이 결과에 따라 나오는 정책이 우리 한국에 있는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계의 이모저모의 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